안녕하세요. 경제수학의 신태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함수의 정의와 생산 비용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생산 함수와 비용 함수, 이렇게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텐션 높여서 즐겁고 신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우리 수학이란 무엇이든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란 수, 양, 공간, 구조 등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종류로서 자연을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것이죠. 이 언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어로 사과라는 단어를, 이 말을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애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수학이 기능 중에서 어떠한 것이 있냐면 어떠한 사회 혹은 어떠한 자연 현상이 있을 때 이 현상을 어떠한 수학적 언어로서 번역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지금부터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함수와 경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와 경제 현상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 배우게 될 내용은 함수를 따로 배우고 경제 현상을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현상이라는 이 현상을 함수라는 수학적 언어로서 번역을 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즉, 경제 현상을 함수라는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 본다라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함수로 번역해줄 현상의 한 예로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라는 것을 한번 소재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해외 직구로 10,000원짜리 무선 이어폰을 사서 20,000원에 팔았다고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우선 작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10개를 구입해서 직구로 그 중에 10개를 팔았습니다. 한 개 팔 때마다 20,000원 파니까 10,000원씩 마진, 즉 이윤이 남죠. 그래서 10,000원씩 해서 100,000원을 벌었던 거죠. 장사가 잘 되겠네 해서 이번엔 20개를 구입해서 그 중에 19개를 팔았습니다. 이윤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한 번 더 판을 키워서 30개를 구입해서 28개를 팔았습니다. 점점 욕심이 생겨서 이번엔 40개를 구입해서 30개를 팔았고요. 마지막에는 50개를 구입해서 32개까지 팔아보았습니다. 자, 이 현상, 이 상황을 수학적 언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것이 함수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얘기 들으면 어떤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왜 갑자기 함수라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함수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수학적 정의에 대해서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수학적 정의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 한다. 라는 게 함수의 수학적 정의였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fx에서 y로 간다 라고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좀 더 짧게 줄이면 정의역의 각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가 함수다 라고 수학 시간에는 정의를 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함수의 정의를 보고 함수는 모르겠다,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수학이 먼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자연 현상, 사회 현상이 먼저 그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요겁니다. 요거. 방금 전에 나왔던 이거. 자, 1월 달에는 10개를 구입해서 10개를 팔았죠. 즉, 10개를 구입했더니 10개가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20개를 구입했더니 19개가 팔렸죠. 그 다음에는 30개를 구입했더니 28개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는 40개를 구입했더니 30개가 팔렸습니다. 끝으로 50개를 구입했더니 32개가 팔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가 몇 월 달에 몇 개를 구입을 하면 몇 개 팔리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이것이 함수입니다. 아까 여러분 수학적 정의역의 각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 이 상황에 대입해보면, 번역해보면, 자, 구매량의 각 개수가 내가 몇 개를 구입을 하면 그 다음 판매량의 개수도 정해지겠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 관계, 하나가 정해지면 하나가 정해진다. 이 관계가 바로 함수입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이 현상에 대해서 결과값이 정해지면
그것이 하나로 정해지면 그것이 함수라는 것이죠.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선생님 혹시 그 다음 달에도 10개를 구입해서 만약에 9개가 팔렸으면 10에 대해서 10도 되고 9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예 별개죠. 여기서 말하는 오직 하나에 대응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10개를 구입했는데 내가 10개를 팔면서 동시에 한 개도 안 팔릴 수는 없죠. 즉 내가 10개 구입했으면 이 구입한 것 물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과값이 하나로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함수입니다. 그럼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현상은, 모든 것들은 다 함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꼭 어떠한 식이나 그래프, 숫자로 딱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어도 이렇게 1대1로 매칭되는 혹은 순서상으로 그릴 수 있는 이러한 관계들은 전부 다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함수는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참고로 함수의 표현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런 게 있죠. 10, 20, 30 3개만 해보죠. 그래서 10, 19, 28 그래서 요렇게 이러한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표로 나타내어 본다면 간단하죠. 이렇게 해줘서 우리 귀찮으니까 여기 참고로 x, y 쓰는 거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은 네모 칸에 제가 구입량, 판매량 쓰면 너무 좁죠? 글자 쓰기 귀찮죠? 그래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x라고 하자. 이거 너 다 쓰기 귀찮으니까 y라고 하자.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여기 이 문자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0개 구입했더니 10개가 팔렸다. 20개 구입했더니 19개가 팔렸다.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표인 거죠. 함수를 표로 나타낸 거. 식으로 나타낸 거는 얘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식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프도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점을 찍어주는 것 뿐이죠. 예를 들어서 10개 팔았더니 10개 팔렸다. 10개 구입했더니 10개 팔렸다. 그리고 20개 구입했더니 19개 팔렸다. 그 다음에 30개 구입했더니 28개 팔렸다. 그냥 이렇게 점 찍어주면 이게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얘처럼 이산적으로, 즉 각각의 숫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시간 같은 그런 개념이라면 그래프를 다 이렇게 점을 이어서 이렇게 선이나 곡선으로, 직선이나 곡선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게 함수인 겁니다. 즉 어떠한 현상이 먼저라는 것이죠. 경제 현상을 함수라는 수학적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함수인 정비례 함수와 반비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례 함수는 y는 ax, 그리고 반비례 함수는 y는 a분의 x 형태고요. 다만 둘 다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정비례 함수는 1차 함수 형태고 반비례 함수는 유리함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비례와 반비례 함수를 지금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현상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함수, 그냥 가장 만만하고 기초적인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기초적인 회화로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거 배웠죠 옛날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가장 기초적인 함수를 먼저 시작해 보자라는 것이죠. 참고로 정비례 함수는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a 값이 음수라면 이렇게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비례 함수는 대충 양수인 부분만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파트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어떤 값이 증가할 때 다른 값도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관계인 경우는 정비례 함수 쓰겠다. 혹은 어떤 값이 증가할 때 한 값이 감소한다 라는 관계는 이런 형태를 쓰겠다. 그리고 값이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계속 감소한다 라는 것은 유리함수를 쓰겠다 라는 것이지, 그냥 현상을 내가 어떤 값이 증가할 때 증가하냐, 증가할 때 감소하냐 이런 것을 표현해 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함수의 하나로 생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먼저 생산이란 자원을 투입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 쉽게 생각해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생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생산 요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혹은 재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말합니다. 노동, 토지, 자본들이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생산함수. 생산함수는 생산 요소와
산출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함수입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Q는 FLK로 나타내고요. 참고로 이 Q는 뭐고 L은 뭐고 K는 뭔가요? Q는 산출물의 양, L은 노동의 양, K는 자본의 양을 뜻합니다. 참고로 이 문자가 QLK인 이유는 이 식이 영어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앞 각 철자를 따서 만들어졌을 뿐이지 크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름이 왜 강아지 이름이 강아지인가요? 정했을 뿐이죠. 약속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왜 Q고 L이고 K인가요? 그냥 그렇게 쓰자고 정했을 뿐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수학에서는 이런 문자를 쓰기보다는 수학에서 쓰는 문자는 보통 Y는 fx 이렇게 함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x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정해진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쓸 수 있고 여기서 그냥 이 문자를 x로 썼냐 y로 썼냐 혹은 q로 썼냐 l로 썼냐 k로 썼냐 일 뿐이지 이 문자의 크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문자가 l이랑 k 두 개죠. 우리 보통 다룬 이전까지 배웠던 함수는 다 문자가 x, y 여기 들어가는 게 함수에 들어가는 게 문자가 하나짜리죠. 예를 들자면 보통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문자 하나 x 하나에 대해서 y 값이 정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l이랑 k 두 개라는 거죠. 혹시라도 기하를 공부했을 리는 없죠. 기하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배웁니다. z는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런 함수들을 배웁니다. 이런 걸 나타낼 때 z가 fx, y 이렇게 써주는 거죠. 즉 함수 안에 변수가 두 개다. 이런 걸 배우는데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 않죠. 경제 수학에서 이런 거 안 배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거 다루는 건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즉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문제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럼 경제 수학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고정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무조건 K는 1 고정해 놓고 하면은 결국 얘는 K를 고정하면 그냥 Q는 F의 L과 똑같은 거고요. 만약에 K를 살리고 L을 고정한다. 그러면 Q는 F의 K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등장하는 함수는 총비용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용어를 짚고 넘어가 주면 먼저 비용이란 생산을 위해 사용된 생산 요소의 가치 혹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생산 비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 비용이란 생산량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비용을 고정 비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건물 임대료 이런 거는 내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임대료는 계속 일정하게 내야 되죠. 이런 경우를 고정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 예를 들었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내가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으면 물건을 더 많이 사야 많이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는 비용을 가변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비용이라는 것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합한 비용을 총비용이라고 하고요. 이제 등장하는 비용 함수라는 것은 바로 이 총비용. 이 총비용과 생산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데 총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 이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비용 함수라는 것이죠. 문자로는 C는 FQ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참고로 총 수입은 제품을 판매하여 번 금액을 말합니다. 혹은 매출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유는 이 총 벌어들인 수입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빼줬을 때를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가 Q는 ELK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L이 3으로 고정일 때 생산함수를 간단히 나타내어라 라고 하였네요. 한번 해보죠. 자, L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이니까 L에다가 3 대입해 주시면 3이 6 돼서 Q는 6K 끝입니다. 쉽죠? 다음 K가 2로 고정일 때 생산함수를 간단히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K가 2 대입해 주시면 2는
4 되겠네요. 그래서 Q는 4L. 끝이죠. 간단합니다. 자, 마지막도 K가 5이고 근로자 수가 7일 때 생산량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K가 5 대입해 주시고 근로자 수가 7이라고 했죠. 이 근로자 수는 우리가 L, 노동의 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L이 7이다 라고 번역을 해주시면 5랑 7이랑 2랑 곱해주시면 Q는 70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이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생산함수는 Q는 F, L, K였죠. 즉 Q와 L과 K, 생산량과 노동의 양과 자본의 양, 이 세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생산함수입니다. 다른 게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요 세 개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생산함수고요. 마찬가지로 비용함수 C도 F, Q에 관한 것입니다. 즉 비용함수는 총 비용과 생산량 두 개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나타내는 것이 비용함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가 Q는 2LK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L은 노동 시간이고 K는 5로 고정이고 임금은 1시간당 50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정적인 건물 임대료가 300원일 때 기업의 비용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선 비용함수라는 것은 총 비용 C는 우선은 임금이 1시간당 500원이죠. 그런데 노동 시간이 L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L 시간 동안은 이 노동에다가 5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00 곱하기 L 이게 되겠고요. 시간당 500원인데 L 시간 동안 일했다 이 의미입니다. 플러스 건물 임대료가 300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 끝이냐? 아니죠. 왜 아니냐? 비용함수는 C와 Q와의 즉 생산량과의 관계를 나타내준 함수를 비용함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이 식은 C와 비용과 L 노동의 양과의 관계를 나타내준 함수죠. 그래서 얘가 비용함수가 아니라 얘를 Q로 나타내 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식을 살펴보니까 여기 생산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린 Q가 필요한데 Q에 관한 함수가 있는 것이죠. 보니까 Q는 ELK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K가 5로 고정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Q는 K에 5 대입해 주시면 10L 나오게 되겠고요. 우리는 C를 L이 아닌 Q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되니까 요 L을 Q로 바꿔줘야 돼서 L로 정리를 해보면 10분의 1 Q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L 대신에 10분의 1 Q 써주면 500 곱하기 10분의 1 Q 플러스 300이 되겠네요. 정리해주면 10 약분해주면 50 돼서 우리가 원하는 비용함수 C는 50Q 플러스 30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누군가는 선생님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찬찬히 설명을 한가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처음 한번 해보는 거니까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누구와 어떤 요소들과의 관계가 어떤 함수인지 이런 거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배울 내용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요 공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요 따로 공급 따로 효용 따로 그래서 수요 함수, 공급 함수, 효용 함수 요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